인천 부평시장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정분자 양복점. 40년 동안 이 작은 가게에서 무수한 옷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지 단을 줄이고 찢어진 소매를 기워내고 커진 몸에 맞춰 품을 늘리던 그 섬세한 손길의 주인 정분자 할머니가 오늘 마지막 바늘땀을 놓고 있습니다. 73세의 분자 할머니 손에 들린 것은 검은색 양복입니다. 남편 장례식에서 아들이 입을 예정이었던 그 옷이죠.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한마디 전화만 남기고 말입니다. 분자 할머니는 홀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45년 함께한 남편을 평생 함께한 가게를 모든 것을 혼자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분자 할머니는 제단대 위에 놓인 오래된 줄자를 천천히 감아 넣습니다. 이 줄자로 얼마나 많은 치수를 재었을까요? 신혼 때 남편 양복부터 아들의 첫 교복까지. 이 작은 줄자 안에는 한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며 분자 할머니는 뒤를 돌아봅니다. 40년의 세월이 머무르던 그 공간을, 이제는 빈 공간이 되어버린 그곳을 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울지 않습니다. 대신 가방 속 열쇠를 꼭 쥐고 걸어갑니다. 아들에게 가는 길. 이제는 혼자가 된 어머니가 자식에게 향하는 그 길을 따라서 말입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 넘는 길입니다. 분자 할머니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과 이렇게 멀어진 게.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연락이 왔는데 요즘엔 명절에나 안부를 묻는 정도입니다. 며느리 한세림 씨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바쁘다고 하고 아들 우연히도 아파트 관리회사에 다니며 야근이 많다고 하네요. 드디어 도착한 곳은 고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자 할머니는 익숙하지 않은 이 거대한 건물들 사이에서 잠시 길을 잃습니다. 예전 달동네와는 너무나 다른 이곳. 아들이 성공했다며 자랑스러워했던 그 아파트 말입니다. 23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분자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장례식 이후 며칠 동안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옷차림, 피곤해 지친 얼굴.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꾸밈 없는 모습이어도 되니까요. 딩동. 분자 할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아직 안 주무시겠죠. 곧 며느리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세리만 나야.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분자 할머니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외부인은 출입증 등록부터 하셔야 해요. 아파트 규정이라서. 외부인. 그 단어가 분자 할머니의 귓가에서 맴돕니다. 40년 넘게 기다려온 며느리가 10년 넘게 손주를 돌봐준 할머니를 외부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제2장 외부인이라는 말. 경비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늦은 시간 방문자 때문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르신 출입증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여기 방문자 등록부에 적어주시고 신분증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분자 할머니는 조용히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정분자. 그 이름을 보고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아, 2303호 정우연 씨 어머님이시군요. 그런데 왜 미리 연락을 안 하시고. 다시 23층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출입증을 목에 걸고서 말입니다. 방문자라고 적힌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가슴 위에서 흔들립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는 방문자가 된 것입니다.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세요? 아들 우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은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죠.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고 시선은 계속 화면을 향해 있습니다. 우연아, 아버지 장례 끝났다고 인사드리려고.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좀 바빠서.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와요. 미리 연락하고 와요. 그 말이 분자 할머니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언제부터 어머니가 아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이가 된 걸까요? 언제부터 가족이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거실 한쪽에서는 며느리 세림이 노트북을 펴고 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장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깔끔한 정장 차림새. 하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인사는 건성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내일 법원 제출할 서류가 있어서. 아무도 분짜 할머니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 한 잔 내오지도 않죠. 예전 같으면 엄마 멀리서 오셨는데 뭐라도 드시고 가세요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서 있는 할머니를 본체 만체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급한 업무 연락인 듯 하네요. 엄마 죄송한데 정말 급해서 오늘은 이만 가시고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분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바쁘다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외롭다고 슬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분짜 할머니는 돌아섭니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참 크게 느껴지네요. 마치 가족 사이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분짜 할머니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 말입니다. 외부인이라고 했지. 혼잣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메아리칩니다. 40년 넘게 아들을 키우고 10년 넘게 며느리를 챙기고 손주가 태어나면 밤새 달래주던 그 할머니를 외부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인천으로 돌아갑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분짜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멀어지고 이 세상에 진짜 혼자 남게 되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해방감? 자유로움?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일까요? 집에 돌아온 분짜 할머니. 남편이 없는 빈집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조용함이 나쁘지 않게 느껴지네요. 이제는 눈치 볼 사람도 허락받을 사람도 없으니까요. 새벽 4시. 분짜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평생 습관이 된 일찍 일어나기. 하지만 이제는 갈 가게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몸은 기억하고 있네요. 40년의 세월을 말입니다. 분짜 할머니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직 시장은 조용합니다. 새벽 장사를 준비하는 몇몇 상인들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익숙한 풍경입니다. 매일 보던 매일 함께했던 사람들과 거리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정리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남아있네요. 재단대, 재봉틀, 다림질 기계.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사이에 쌓인 추억들 말입니다. 재단대 서랍을 열자 오래된 줄자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줄자가 있었네요. 이것은 남편이 쓰던 것입니다. 더 오래되고 더 낡았지만 더 정확했던 그 줄자 말입니다. 분짜 할머니는 그 줄자를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1m, 2m. 줄자가 늘어나면서 추억도 함께 펼쳐집니다. 여보, 이 치수가 맞나? 다시 한번 재어봐요. 당신이 하면 틀렸을 리 없어. 나는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젊은 시절 남편과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둘이 함께 만들어가던 작은 가게, 함께 키워가던 작은 꿈들. 그 모든 것이 이 줄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짜 할머니는 줄자를 다시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자신을 외부인이라고 부른다면 정말로 외부인이 되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 외부인이면 외부인이지.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그 순간 분짜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밤의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단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73세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의 시간일지도 모르죠.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를 할까요? 여보세요, 정분자 양복점입니다. 아, 사장님. 저 옆집 김씨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급하게 면접 가는데 바지 단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분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곳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오늘 오후 면접이라서. 오전 중에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가져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분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내 삶이 내일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구나. 분자 할머니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소리, 익숙한 진동.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언어였습니다. 바늘과 실로 만들어가는 작은 기적들. 사람들의 일상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아들에게 의존하지도 눈치 보지도 않으면서 진짜 자신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만 정말 급한 손님들만 받는 것으로요. 폐업이 아니라 축소 운영. 73세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사장님 안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시장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 순이 언니였죠. 아, 순이 언니. 들어와요. 분자야, 나 할 말이 있어. 앉아봐. 순이 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기색이 역력하네요. 분자야, 우연히. 그 아들 말인데. 우연히가 왜요? 우리 세림이가 같은 법무법인 다니는 후배한테 들었는데 요즘 돈 때문에 고생이 심하다더라. 분자 할머니의 손이 멈춥니다. 찻잔을 들다 말고 순이 언니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양형 공유 오피스 투자한다고 대출 받았다가 그게 사기였나봐. 위약금만 몇 천만 원이라더라. 세림이가 밤마다 울면서 일한다고. 분자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자신을 외부인이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이런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아들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토라져도 혈육이. 언니. 분자 할머니가 순이 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외부인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집에 출입증 달라고 했어요. 순이 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면 왜 어려울 때 말을 안 했을까요? 며칠 전에 와서는 바쁘다고 쫓아내더니. 분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 갈까요? 집에 돌아온 분자 할머니는 깊숙이 숨겨둔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금반지들과 가게 폐업하면서 받은 보증금 통장. 합치면 아들의 빚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로 우연히 도와줘야겠지. 분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은행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분자 할머니. 창구 직원에게 송금을 요청하려던 순간 옆자리에서 다른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상품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상품이에요. 유언 대용 신탁. 낯선 단어였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분자 할머니는 송금을 잠시 미루고 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본인 생존 시에는 수익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분에게 상속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매월 임대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분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에게는 작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그 집.
지금 시세로는 꽤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신탁에 넣으면 어떨까요? 혹시 이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분자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신탁 설정하시려는 재산이 부동산이시군요.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월 임대료로 15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집을 신탁에 넣으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는 미리 정해둔 사람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하네요. 수익금 사용 용도도 미리 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생활비, 의료비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요. 특정한 목적이요? 예를 들어 장학금이라든지 자선 사업이라든지 어르신이 원하시는 어떤 용도든 가능합니다. 분자 할머니는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매월 150만 원이면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합니다. 병원비도 감당할 수 있고 여유가 있으면 시장 상인회에도 기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손주 교육비도 아들 빚 갚는 용도로는 쓸 수 없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르신 의사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분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일단 서류부터 준비해 보시죠. 결정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분자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혈육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 외부인 취급을 한 이상 선을 그어야 하는 건가? 그때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아이들은 결국 독립해야 해. 우리가 너무 많이 해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도와주되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해. 물고기를 주는 게 나을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나을까?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와주되 방식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분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신탁 계약서에 서명하되 아들의 빚 상환 항목은 비워두기로 말입니다. 대신 매월 나오는 수익금을 자신의 의료비와 시장 상인회 기금 그리고 손주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찰칵. 분자 할머니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집은 신탁 재산이 되었고 아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죠. 이제 정말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분자 할머니는 서류를 정리하며 혼잣말했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저녁 분자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아들 우연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네요. 엄마, 집을 왜 남한테 맡겨요? 신탁이 뭐예요? 우연이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나 봅니다. 부모님 집이 신탁 재산으로 등록되었다고 말이죠. 우연아, 앉아서 이야기하자. 앉아서 이야기할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을? 분자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흥분해도 어머니는 침착했습니다. 우연아, 내가 며칠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뭐라고요? 외부인은 출입증부터 달라고 했지. 우연이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때 일이 떠오른 모양이네요. 그리고 바쁘다고 쫓아냈지.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했고. 엄마, 그건 외부인이라며. 도장 이번엔 내가 찍었어. 분자 할머니의 말에 우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세림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것을 보니 많이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세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장례 다음 날이었어요. 법원 제출할 고소장 마감이 그날 오후였는데 제가 실수로 서류를 빼먹어서 밤새 다시 작성해야 했거든요.
너무 급해서 정신이 없어서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세림이의 사과를 들으며 분짜 할머니는 이해했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우연히가 가게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진료 예약서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서류에는 대동맥 판막 치환 수술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분짜 할머니의 이름으로 말이죠. 엄마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요? 아직 상담만 받기로 한 거야. 결정한 건 아니고. 분짜 할머니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 장례 직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문제였거든요. 엄마, 왜 혼자 이런 걸 감당하려고 해요? 왜 말을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해? 너희는 바쁘잖아. 그 말에 우연이와 세림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분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아, 세림아, 나는 이제 내 방식으로 살 거야. 신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내 몸부터 고치고 남는 걸로 너희도 도울게. 하지만 방식은 내가 정하는 거야. 매월 들어오는 돈 중에서 일부는 손주 장학금으로, 일부는 시장 상인의 기금으로 쓸 거야.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너희 빚도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어. 우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 다음 주 병원 갈 때 저희도 같이 가요. 그래, 함께 가자. 다음 주 세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위험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미루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하네요. 어르신 가족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수술 후 회복에는 가족의 도움이 꼭 필요하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분짜 할머니의 가게 앞에서 멈춰 서서 말이죠. 엄마, 가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분간은 문 닫고 있을 거야. 수술 받고 회복하는 동안은. 우연이가 가게 셔터에 새 자물쇠를 달아줬습니다. 임시로 문을 닫는 것이지 영원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말이죠. 엄마, 회복하시면 다시 여실 거죠? 글쎄,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분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 같아. 외부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정분자 할머니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진짜 자신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아들과 며느리도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외부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시장 골목 깊숙한 곳 정분자 양복점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은 잠시 닫혀 있지만 언젠가 다시 열릴 날을 기다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자신의 삶을 되찾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정분자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 각자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외부인이 아닌 진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